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텐토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사망, 토지이용계획, 원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첫째, 둘째, 셋째 타임으로 나눴는데 드디어 오늘 사망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마지막으로 학습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4번에 나와 있는 입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사망에 나와 있는 그 밖에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으로 해서 상대 절대 보호구역하고 비행안전구역이라고 기재를 해뒀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학습할 건데, 보는 화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중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라고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를 보니까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 건축선,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상대 보호구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행위 제한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중에서 일조권에 대한 사선 제한, 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리고 건축의 청수 제한, 그리고 방호실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목적 부합 여부에 따라서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용 제한, 여기 그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우리가 기재를 하고 설명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라고 되어 있고, 이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있는 학교 말고요, 앞으로 설립될 학교까지 이 법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보호구역은 경계로부터 200m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같이 함께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에 제가 있는 지역이 창원이다 보니까 저는 창원시 교육청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부산이면 부산시 교육청, 광주면 광주시 교육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이라고 나왔고요. 여기 보면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밑에 보이는 이런 윈도우 창 중에서 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고 나옵니다. 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창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주소 지명 검색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진해고등학교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넣어보니까 여기 지도가 나오죠. 대하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파란 테두리, 얘가 상대 보호구역을 뜻하는 거고, 여기 있는 갈색 테두리, 얘가 절대 보호구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보호구역은 출입문이라고 했고, 상대 보호구역은 경계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학교환경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제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제도 안내를 보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이 있죠. 절대보호구역은 출입문 기둥으로부터 50m,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금지 행위 및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X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대학원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말하는 교육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보호구역은 유치원부터 대학, 대학원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거기 학교환경보호구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어떤 업을 할지에 대해서 될 수 있다, 없다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냐면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공법 관련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되면 거기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학교환경보호구역에 관련되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심의 안내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심의 절차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내용이 뭐냐면 금지행위 및 시설물, 이러한 금지행위 및 시설물에 대해서 꼭 하고 싶다. 근데 여기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절차처럼 심의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심의 신청을 했는데 얘가 해제라고 해서 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보호구역이라고 찍혀있다 하더라도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심의 안내라는 부분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찍혀있는 곳에서 관련되어 있는 금지된 시설을 제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칸이 바로 여기 있는 정보 공개입니다. 자, 제가 정보 공개를 클릭하니까 심의 이력 정보라고 나오는데 여기 해제와 금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지라는 것은 못한다는 거고 해제라는 것은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학교 경계선과의 거리 178m, 출입문과의 거리 179m. 절대는 아니죠. 상대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노래 연습장이 된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 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 금지행위 시설물에 관련되어서 노래 연습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한 노래 연습장이 여기 보시면 유치원에는 됩니다. 초중등 고등학교는 안 됩니다. 대학에는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한 관련된 내용의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죠. 초중고등학교는 노래 연습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된다라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의 안내에 따라서 심의 절차에 의해서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학교에 다니는 학습하는 애들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하는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그러한 주 통로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주 통로에서 벗어나 있다면 애들이 거기를 찾아가지 않는 한 마주칠 일이 없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당구장, 노래 연습장 등 해제를 받아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절대 보호구역 또는 상대 보호구역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혹시 의뢰인이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하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PC방이죠.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데에는 PC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그 밖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란이 부족하게 되면 별지 첨부라고 기재하고 해당되는 란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서 별지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은 방금 저희가 함께 봤던 해제 신청이라고 해서 즉 심의 신청을 해서 해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용 사항 중에서 좀 전에 저희가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인근에 군사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공항이 있게 되게 되면 지원항공기지와 작전항공기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안전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국가공간정보라고 입력을 하니까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고 나옵니다. 국가공간정보 포털이 열리게 되면 그 첫 화면에 이렇게 지도 서비스라고 나타납니다. 여기 지도 서비스에 비행안전을 클릭을 해 보십니다. 비행안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주소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제가 주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동 120이라고 제가 넣으니까 120의 4번지라고 지금 나옵니다. 경화동 120의 4번지인데 여기 보시면 고도 제한 해발 높이라고 해서 이게 비행안전이라고 뜹니다. 현재 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비행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4구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높이 제한을 보니까 49.90 49.90까지의 높이 제한을 받으니까 이거 이상으로 건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49.90의 높이는 뭐냐면 개발하지 않은 상태, 지금 현 상태의 토지의 해발 높이를 뺀 나머지 부분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토지의 해발 고도가 10m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10을 빼면 39.90까지가 건축이 가능하니까 한 층의 건축물의 높이가 3m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약 13층 정도까지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확인할 부분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비행안전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가 다 높이 제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번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높이 제한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확인할 부분이 뭐냐면 이 토지의 해발 고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해발 고도만 확인하면 얼마만큼 건축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현재 이 토지의 해발 고도가 4m가 넘어가면 안 되죠. 해발 고도가 4m 정도 되어야 45m를 지었을 때 49.9 안에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해발 고도가 더 높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그럼 해발 고도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구글 어스라고 여러분 컴퓨터에 만약에 다운이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 어스가 컴퓨터에 깔려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검색을 바로 하도록 해봤습니다. 경화동 120의 4번지라고 지금 검색을 하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쫙 당겨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가장 마지막 아랫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짓겠다고 했죠. 요렇게 해발 고도 높이는 여기 나옵니다. 밑에 보니까 여기가 12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윗부분은 지금 보니까 18m 20m 이렇게 나옵니다. 18m, 20m 이렇게 높이 나와버리니까 여기 건축하는 데 있어서 15층 높이까지는 짓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차감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고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현재 비행안전구역에서 제한하는 높이만큼 제한을 하니까 건축이 지금 했을 때 수익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
현재 여기는 지금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구글 어스에 나와 있는 해발 고도와 높이, 그리고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밖에 이용 제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거래 규제 사항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관청의 장에게 허가가 필요한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1항부터 9항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불책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하며 관련된 사항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업공인중개사의 기본적인 확인 사항, 3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